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도시 계획이 있거나 어떤 교통 계획이 있거나 어떤 개발 계획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공략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단 말이에요. 원베일리 70억 할래? LCT 49억 할래? 일단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지 말고 내 집 한 채부터 매수하고 매도까지 이 완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부터 투자를 논해봐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안녕하세요. 카오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오른쪽에 경동남님하고 우리 대임남님 오늘 대연동에 있는 카카오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동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임남입니다. 경동남님, 대임남님은 뭐 이미 저희 방송에 많이 나와서 다 아실 거고 일전에 우리 연초에 모임했던 이 자리 그대로 예. 또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썰 많이 풀었었는데 맞죠? 그죠. 예. 그때 이후로 그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중간에 모집을 했어요. 실전 투자자 카페에서 우리 부산 시장을 우리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런 방송도 좀 저는 다루고 싶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의견도 하나의 댓글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악플 아니에요. 의견일 뿐인 거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댓글을 달게 됐는지 또 궁금하기도 했고 또 실전에도 보면 얼마나 또 서로 또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죠. 그죠? 엄청나게 네. 싸우죠. 예. 전쟁터죠. 실전이 아마 싸움이 없으면은 돌아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 그거 보고 지옥이라던데. 여기 지옥이가 하던데. 근데 사실 실전만큼 그렇게 익명성이 보장돼 있을 때 솔직한 네. 말도 나오고 맞죠?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실전 보면은 이 여론이 이제 부정적인 게 엄청 많을 때가 있고 또 그 묻힐 정도로 이제 막 로켓포 쏘고 난리 나는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렇지. 그게 이제 실제로 인간 지표기도 하죠. 악플 안 달리는 단지가 정말 없습니다만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단지가 있을까요? 초고가 주택 아닐까요? 네. LCT 이런 데는 잘 안 그러니까, 건드리죠. 잘안 예, 잘안 건드리죠. LCT 하면 또 그 돈시로 아, 강남사지 일한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 그것도. 돈시로 강남까지 일한단 서울 말이에요. 얘기하겠네. 그렇죠. 네. 뭐 웬만하면 다 까긴 까는데 못 네. 건드리는 데는 일단은 지표 LCT, 단지? 뭐 마린시티 쪽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 이런 뭐 것들 여름에 덥다고 까요. 네, 까긴 네, 깝니다. 여름에 덥다고. 커튼홀에 햇빛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네. 이러고. 지금 잘 나가는 남천자에도 어차피 시한뷰라고 까이잖아. 남편도 그러니까요. 까입니다. 네. 옛날에 센텀파크가 좀 안 까였어요. 아. 근데 센텀파크가 옛날에, 진짜 안 까이는 단지거든요. 예. 누가 하나 타워를 사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건 안 최근에 되는데. 까기 시작하죠. 구축이라서. 이제 노화가 그쵸. 되니까 네. 이제 막 이제 물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요? 봐보세요. 내가 마음에도 들고 신축이면서 또 대단지이면서 가격도 싸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결국 가격에서 이게 또 피하지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또 피 튀기는 토론을 카오 소장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 하다가 제가 또 댓글도 달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우리 실전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톡방에도 또 네. 실전 우리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또 실전 느낌 난다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전에서 넘어오셨나요? 네. 요즘에 저 피 튀기는 본인 거 띄우기 아니면은 네. 뭐 이제 까기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 아니,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이 단지는 어때요? A 단지는 어때요? 하는데 그 단지 괜찮아요. 저 샀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네. 분양권 그거 제가 줍줍이 나 했는데 나 저도 했어요. 막 이렇게 해. 그렇죠. 어디 뭐 했어요 하면은 뭐 단지 이름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네. 누군가가 또 말하면 받아주고 이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약간 티키타카 있어. 빌드업하는 분위기가 네. 있어요. 최근에 그런 걸 좀 보긴 봤었죠. 암행어사였잖아요. 다 잡았는데. 저는 딱 보면 네. 압니다. 최근에 네. 거래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지표 단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찮은 신축들 이제 앞자리 바뀌고 거기서 다지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 더는 아니고 딱 다지고 바뀌고 거래량이 좀 늘어난 그렇죠. 딱 그 정도 느낌? 지금 오늘 4월 15일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 카톡방에 이렇게 띄워드린 자료를 아. 제가 24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어허. 어제까지 이렇게 실거래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5억 이하는 때 빼버리고요. 직거래도 빼고 해가지고 거래량을 파악을 해봤는데 약 4달간 1위가 명지 포스코 명지 대샵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좀 분위기 좀 예,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카톡방에서도 유추하던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에코델타 입주 시점에 거기에 비해서 또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죠. 6억대 초반, 5억 후반이 5억 후반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있으니까 나왔었죠. 그걸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대연호텍캐슬 레전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또 옆에 DIL? 예, DIL이 워낙 이 그렇죠. 가격대 고가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 비하면 키 맞추기 당연히 좀- 키 맞추기로 갈 거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갑자기 튀어오른 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또 세대 수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주변에 보면은 이게 선택지가 상당히 될 수 있는 단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거는 원래 사람들 무조건 제가 봐도 동네하니까. 8억대 이 앞에 찍힐 때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그렇죠. 저 봤었거든요. 그런 최근 그림을 3월 달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가장 취합을 다 했을 때는 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예. 지금 1등 최근 거래량이 1등. 예, 예. 나와서 지금 또 컨텐츠를 제가 찍었고 또 이제 편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그 단지들 공통점이 있죠. 물론 대단지이기도 해요. 예.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지역이 대장. 대장. 그리고 비과세 시점이 이제 맞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투자가 비슷합니다. 마무리돼. 비슷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2020년, 2021년에 입주장을 한 단지. 아 그렇죠. 어. 예. 아 맞네요. 명지에서 대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벌써 청약부터 관심 장난 아니었고 그렇죠. 최고의 경쟁률도 나왔었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청약할 때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좋았었죠. 않았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일부 났다가 줍줍이가 좀 들어갔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주장을 명지 더샵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에 했고요. 8월 달에 했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21년 12월 겨울에 했어요. 예. 그때 무슨 어떤 분위기입니까? 불장 분위기. 네. 완전 불장 분위기죠. 불장 분위기에 2020년 8월에 임대차 갱신법이 또 진행되면서 전세가 확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지 더샵에 분양가도 쌌죠. 전세가로 잔금을 칠 수 있었던 상황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입주장 때 한번 손바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잔금을 치고 들고 가버리는 거죠. 예. 왜 후달려야지 파는데 예.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다 등기를 쳐버렸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그때 한참 불장 때 그죠. 예. 잔금을 전세금으로 맞출 수도 있었고 조금만 보태면 다 등기 칠 수 있었는데 예. 묶고 더블로 가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실전에서 막 로켓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누가 지금 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를 때는 못 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입주장 때 오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단지는 꼭 나중에 한번 매도 물량에 어떤 쏠림? 한번 몰리는 시기가 예. 한번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공교롭게도 갱신법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차 때 못 돌고 4년 차 때 지금 마침내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단지가 6번째로 또 거래량이 많은 게 서면 아이파크. 서면 아이파크 그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에. 서면 아이파크도 그때 2020년도에 입주하면서 네. 그냥 떡상 그대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단지들이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명지 더샵도 같은 경우에도 총 3,000세대 중에서 매물 비율이 한 10% 가깝게 올라와 있고 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500세대 중에서 매물이 한 400개 정도 10%가 좀 넘어가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렇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호가가 좀 낮아지는 한 구간이 나왔다가도 그만큼 또 수요가 있는 좋은 곳에 했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는 나는데 매물은 계속 나와. 대기 수요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 예. 것들이죠. 거래는 계속 되어도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보합의 거래량이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나오면 한 번은 가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변곡을 넘어섰다. 제가 사실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갈론갈 벌써 찍어야 되는 거고 네. 명기 더샵도 갈론갈 찍었어야 되는 건데 희한한 게 이 두 단지가 매물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올해도. 그 매물대를 뚫으려고 지금 거래가 계속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도 거예요. 나오는데도. 네. 힘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매물대는 사실 더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찍은 이유가 뭐냐? 매물대가 이제 탁 꺾이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 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도 이제 정권의 그런 어떤 불안 요소도 이제 네. 해소가 되다 보니 너나 나나 지금 동네하로 지금 딱 하고 있어. 얼마 전에 3단지 제가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어, 앞에 두 부부가 걸었어요. 3단지 부부가. 어, 오늘 부동산에서 왜 이래 연락 오노? 지금 3번 왔다 이랬거든요. 어. 또 앞에 가면서 진짜 얘들은 싫어. 뒀다가 또 집에 가야 된다면서 계속 밖에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약간 이런 말 썰들이 네. 이 미약인 이 카드라가 이 네. 떡상을 시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좀 약간 네. 책임질 수 있나? 아니요. 책임 안 지시죠.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예.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실전에 뭐 누가 내 앞에서 이렇다 아니면 네. 카페에서 무슨 얘기 하는 걸 들었다 이러면서
실전에 하나 딱 올라오면은 카톡방이 쫙 다 퍼집니다. 그렇지. 와, 그게 영향력이. 일단 밭 해갖고 밭 무슨 거래서라면서 이제 바로 뜨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안 됐어. 엄청난 영향력을 좀 주죠. 요새는 정보가 네, 진짜 빠릅니다. 완전히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이 상태. 맞아요. 이 상태는 저평가도 없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싼 건 그냥 싼 거예요. 네. 정말 센세이션한 거는 매물 비율이 높으면서도 상승거래가 나왔다는 이겨서서 이거는 변곡이 왔고 꺾었구나. 그 매물대까지도 뚫어 나오는 그 상승거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좀 줄어들었겠구나 해서 좀 최근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지금 찍었고요. 명지도자 바로 갑니다. 이제 명지 갈 차례. 한국가 많죠. 그 LCT. 남천 LCT가 일단 이번에 센세이션 49억 몇 천 했죠. 이번에 상당히 75평. 고층이었어요. 고층인데 똑같은 평수가 저층에 거래되는데 그게 한 20억 차이 났었거든요. 부산도 이런 금액이 나오네라는 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렇지. 예. 그 완전 초고층의 그 예, 뭐 초고층이에요. 펜트 이런 거 아니? 그냥 75평인데 일반층 정도 고층에 있었던 거. 그게 지금 일전에 제가 우리 또 신고가 나왔을 때 네. 어떤 부분이 유의미하냐면요. 40매덕 때는 사실 이미 대출이 좀 안 되잖아요. 예. 또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죠. 했다는 건데 원베일리에서 70억이 나왔잖아요. 예. 평당 2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부산에 바다뷰 쫙 나오고 평수도 좋고 걔가 지금 40억대 하니까 좀 싸 보이는 느낌이 탁 드는 거죠. 아, 그래서 착시 효과. 외지인들이 샀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아, 거죠. 그게 싸 보이니까. 예, 뭐 누가 그랬는지는 뭐 전화 몇 통하면 또 알 수는 예. 있겠지만 또 그것도 사생활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원베일리 70억 할래, LCT 49억 할래. 왠지 LCT가 좀 싸게 보이는 느낌 딱딱한 들려. 아, 예. 아무리 그래도 부산이라도 그렇죠. 나는 원베일리. 예. 아니 그 84잖아, 84. 그냥 예, 서울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만약 사람이. 딱 들어가 보면 진짜 네. 아무것도 없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또 그 현금 가치를 파킹하느냐, 아, 그렇죠. 에세 파킹의 개념으로 가는 그런 거죠. 개념으로 봤을 사실은 뭐 34평, 9평을 70억에 누가 삽니까? 맞아요. 그거는 네. 황금성이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화폐 가치를 하락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파킹해 놓은 뜻이다 보면 되는데 안전자산. 예. 그런 면에서도 이제 부산의 최고 대장인 LCT도 어떤 그런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 요거는 센세이션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천자이 30평도 10억을 넘었어요. 얼마 전에. 부산의 반포. 부산이 반포죠. 네, 항상 형님 얘기했죠. 아니, 여기는 잠깐만. 부산이 반포라고. 그 요새 하나 지도 하나 돌대 보니까. 아, 예, 그 누가 올리셨는데 되게 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부산의 반포인 남천자이가 지금 신축발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많이 계속 지목이 심목가나요 거기. 집중되고 네. 너무 천장 없이 계속 뚫고 가는 모습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거기가 계속 뚫으니까 남천 더샤 프레스티지도 같이 따라 붙으면서 깜놀했죠. 11억? 11억 몇 네. 11억 몇 천이죠. 예. 그래서 제 방송에 또 제가 제일 먼저 이번 장은 해수동 아니고 수해동입니다. 아, 그리고 갔네요.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맨날 그래도 현대 저평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해운대 사람들은 그거 얘기 들으면은 바로 거품 봅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도 해운대 아니냐 이러면서. 그 수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다른 것 남천동이랑 같아요. 해운대랑 약간 느낌이 예, 다른 것 해운대는 같아요. 실제로 이제 외지인들도 투자가 좀 있고 예. 또 좀 화려하고 그 이제 복잡복잡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로망이 있잖아요. 예, 로망도 있고 정주 여건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학원가나 보이고 예, 그런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남천동 사람들은 해운대를 안 오고 해운대 사람들은 남천동을 안 간다. 예. 요 정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번에 더 놀랐던 게 가야 롯데캐슬 골다노. 아, 그 대단했죠. 8억 5,500. 예. 아, 그러니까 8억 5,500이면은 잘하면 해운대도 그 돈씩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조금 해비동이든 뭐든 찾아내면은 아니 예. 그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보자마자 우리 둘이서 카톡 했잖아요. 둘이서 야 이거 이거면은 이거면 야 동네야 갈 수 있는데 예. 사실 좀 센세이션했죠. 하고 사실 이제- 부산 진구에서 뭐 대장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서부산에서는 뭐 선택지가 거기로 최상층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인정하는데 그돈 씨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거 약간 거기 블랙홀인가 다 빨아먹는 거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중급 가격대 이제 9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대 거래들이 좀 많았다라는 게 그게 정말 센세이션인데 뭐 동네뿐만 아니라 예. 그때 그 정도 층에 있는 가격대 좀 나갔거든요.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쪽도 센트럴 프루지오도 마찬가지. 결국 무주택자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1주택자가 팔린 1주택자가 손님으로 왔다라는 거죠. 갈아타기를 한 거네요. 팔린 1주택자가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이 팔렸냐? 한 4, 5억대 금액이 팔린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8억대. 근데 맛을 봤거든. 예. 자기가 그 전장에서 대출 줄인다고 다른 선택 그렇죠. B급을 네. 선택했다가
아 이번 장에 내려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근데 가야 되겠다 하고 내 살 약간 잘라내면서 매도하고 넘어오는. 일전에 우리 대임남하고 경동남님께서 다 진행했던 좀 네. 반박자 빠르게 진행했고 네. 이제는 그게 정박자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래건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부산 시장도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래 가격 순으로 해가지고 딱 비싼 것부터 순서대로 쫙 나열시키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4억, 5억대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또 밀어 올리고 그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호호, 준비 많이 했네. 아니, 준비 많이 했다. 아니, 경동남이 준비 많이 했네. 이거는 좀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만든 자료인데 이게 5억대 이상으로 거래가 됐고 또 직거래는 제외한 겁니다.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인구와 가구 수가 많은 데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11월, 12월, 1, 2, 3, 4월 전체가 다 해운대가 일단 1등이고요. 네, 그리고 2위가 좀 자주 바뀝니다. 남구, 동래구, 그다음에 남구, 동래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영구는 사실 고가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작다 보니까 남구에서는 대연 힐스테이트 혁신의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요. 맞죠. 약간 8억대, 9억대를 9억으로 오르락 이제, 내리락거리면서 예, 이렇게 좀- 밀어 올렸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9억대로 이제 안착한 느낌이고 동래구에는 또 안정적으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그것들이 이제 거래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궁금한 게 이제 8, 9억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고가의 아파트들 말고 중간층에 이제 4, 5억대의 거래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부산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힘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3월 달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거래 대금도 많이 늘긴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의 강력한 힘을 못 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양도 중요한데 그 양에서 안에서의 내용은 우리 현장 소장들이 다 알잖아요. 물론 경동남님의 분석해 오신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세금을 더해가면 실제로 입주장이 있었잖아요. 강서자에도 있었고 그 입주장에 다가오는 분양권 거래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이제 좀 많이 잡혀서 그런 거지. 그렇다 따지면 예년 그 전월에 하고 비슷한 거래량이 좀 나오겠더라고요. 이게 많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양이 터지니까 사실 그건 이벤트성인 거고 우리 진수의 우리 찐 양은 이제 3, 4억대, 4, 5억대 이제 그쪽 양은 조금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다. 한 번 이런 얘기 있었잖아. 우리 해운대 자동시 그린시티에서 거래가 많다는데 우리는 이제 거래 양도 많아지니까 해운대 자동시티 바쁘다니까 그쪽을 연결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또 그쪽 양이 그렇게 이렇게 유의미한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현지 부동산 쪽에 이렇게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조금 이게 좀 오도된 사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전 카페 네. 분위기보다는 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거둔 거는 사실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가 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도자들이 그를 전화를 두 통, 세 통, 네 통 받으니까 갑자기 이거를 걷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폭발이구나 이러면서 이게 약간 부작용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매도자의 그 가격 괴리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이제 좀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정보 빠른 게 또 이런 역기능. 또 안 좋은 역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또 안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는 건데 좀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맥을 탁탁 짚어가는 유일한 방송 우리 카오 소장 방송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분양 또한 또 줄어드는 감소 추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 중공의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우리 미분양의 아이콘 경동 경동인뷰 2차 우리 또 입주민 우리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건 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참 놀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제일 안 좋은 라인이 있었어요. 경동인뷰에 그렇게 북향이면서 좀 안 좋은 안쪽에 라인이 좀 오히려 그게 싸다고 다 거의 다 나가버리고 앞쪽에 있는 조금 진짜 누가 봐도 호텔 갇히는 저층에 있는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상 완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그게 아직 경동인뷰 미분양이니까 내가 조금 더 스탠스를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겠다 이런 지표는 아니라는 거. 사실상 완판이다라고 자 우리 카오 소장이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소식이 범일이 편한 그렇죠. 그게 또 완판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거 좀 놀랐어요.
그렇죠. 상당히 빠른 속도였죠. 빨랐어요. 그 거의도 5%인가요? 줍줍이 한 지가 지금 한 서너 달 됐나 그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리 소문이 없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분양이 되고 나서 어떤 현장에서는 막 전화가 계속 와, 문자가 계속 오고. 근데 어떤 단주는 주로 전화 오는 데 있죠. 있어요. 저는 자주 전화 받습니다. 자주 로제비앙 많이 전화 왔었는데 옛날에 다 끝났지만 로제비앙? 네, 어. 초반에 전화 많이 했었죠. 아 로제비앙도 끝났잖아요. 그죠, 로제비앙. 끝났죠. 완판 났다는 했는데. 거죠. 금정 그 위버시티 네. 거기도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완판.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남아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없네. 좀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라 봐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면 해결되나요? 그러면 거기는 아 해결되죠. 해결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안 들고 가는 좀 일광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분양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못 나뉘거나 아니면 정말 좀 열악한 지역에 너무 고분양가이거나 뭐 그냥 일반 상식에서 아 저게 좀 비싼데 하면 또 안 나가는 게 맞는 거고 또 서서히 지금 소진되어 가고 있는 그 단지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고분양이라서 미분양 났으니까 야 이봐라 미분양 날 줄 알아서 그걸 지표로 삼고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는 거는 그건 배착이라는 거. 너무 완벽한 숫자를 기다리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 제가 지인이 있다면은 사실 분양권을 추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좀 추천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좀 애매하죠. 예,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합니다. 가격 자체가 차라리 요즘에는 기축 같은 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명지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저기 동네아라든지 예. 또 최근에 제가 얘기 그 많이 하는 거 센터비스타 동원 센비동 그게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요새 계속 보여요. 7억대 예. 이 정도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저한테 얘기해줬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밀라 비스타 동원에 이제 계속 째려보던 매물이 있었는데 그게 나가가지고 아, 사장님 그래요? 다른 매물 없냐고 예. 저한테 막 바리바리 전화. 이미 목소리가 약간 숨가빠. 급하네요. 오늘 조바심 사모님이 들었네요. 오늘 전화 주시면 근데 아니 사모님 어떻게 하다가 놓쳤냐고 8억 3천짜리 매물인데 예. 자기가 8억 2천 하면 한댔는데 오히려 8억 3천이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알라리는 예, 놓쳐버렸어. 아, 수영강 뷰 너무 나오는 그대로? 게. 아. 수영강 뷰 나오는 게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나가고 나서 지금 8억 5천 언더가 없어요. 야, 내 형님 아니 비과세도 안 되는데 맨날 자꾸 센비동 가라길래 형님 저 이제 아니 6억 9반대 있을 네. 때 계속 야 센비동 좀 괜찮지 않냐?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지금 좀 괜찮다. 아니 네- 그때 취득세 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실전 가서 맞긴 싸워라. 하죠. 실전 가서 싸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그 시그널이 유의미했다. 그리고 저번에 임장 강의했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그분 두 분 이제 부부 신혼부부 아, 예. 그분이 이제 센텀 피스타 동원을 사시고 가격대를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때 막 사고 나서 직후에 작년이니까요. 조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예, 맞다.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완전히 뭐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죠. 아니 네. 투자의 귀재 아무리 고수도 사고 나서 3일 동안은 아 이게 맞았나. 예, 그렇죠. 워렌 버핏도 사고 나서 한 일주일은 아 이게 맞았나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는 아 내가 잘 샀구나. 잘 샀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약간 상승장 조심해야죠. 꼭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우리 데임남님 스레드하고 예. 아침마다 이렇게 실거래 올려주잖아요. 예. 근데 다른 실거래들은 이 매매가만 올리지 전세가 잘 안 올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데임남님만 전세가 같이 올려줘서 중요한 오늘 거죠.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어느 하락장이든 예. 먼저 치고 올라오는 거 전세가 와야지 매매도 가는 거거든요. 데임남님 요즘에 전세 어때요? 요새는 전세 웬만한 거 보고 있으면 다 1급지 5억대거든요. 웬만한 거 사직 로케 5억대. 얼마 전에 레미안 포레스티죠 5억 나왔었고요. 전세가 이제 한 상 동안 뭐 계속 상승 추세였어요. 거의 전세 웬만한데 5억이고 매물이 귀해요. 부르는 게 그냥 거래처럼 그죠. 사롯은 거의 한 개 떴다가 사라지고 한 개 두 개 떴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의 거래되고. 거기는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웬만한 비슷한 급지 얼마 전에 명륜 트라디움도 4.8억 찍혔었고 거의 5억에서 놀아요 이제 웬만한. 그 뭐야 저기 레이카운트에서도 5억 넘는 거 5억 6천인가 해가지고 5억 8천인가 예. 나왔고 지금 혁신 같은 경우는 전세 연계거든요. 그럼 나오면 바로 나가는데. 전세 연계? 네, 연계가 사로또 전세 연계 나오면 바로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5억대 전세 거래들을 몇 개 봤는데 사실 그보다 상급지를 안 나왔지만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사실은 부산에서는 1급지, 상급지의 학군지는 6억 나와도 바로 나갑니다. 지금 남천동도 그렇고 없어서 못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지금 벌써 또 한 5천 정도 상승한 상황이에요. 올랐죠. 예. 이게 더 이상 이제 전세가 공급될 이제 입주장이 다 끝나다 보니까 그렇죠. 양정장이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 에코델타야 지금 이제 조금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진짜 귀한 것 같아요. 그 양정자에도 입주장을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게 무사히 지금 딱 그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 쫙쫙 그냥 쫙 흡수 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양정자에 끝나면서 전세 매물이 확실히 이제 많이 귀해졌어요. 전세 풍기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이제. 이제는 뭐 전세가 더 내릴 수 있는 입주장이라고는 크게 원도심 내에도 그냥 인기 주거 지역의 입주 물량이 터져야 전세 영향을 주는데 에코데타 시티에 뭐 전세 물량이 좀 예정돼 있지만 그것도 원도심의 상급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사실 최고의 이슈 우리 선거 대선 이슈가 있죠. 그렇죠. 이 대선 이슈라는 거는요 부동산에는 어디까지나 호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도시 계획이거나 어떤 교통 계획이 있거나 네. 어떤 개발 계획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공약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설상가상 나중에 정치인들 지키지 안 들어도, 않는다 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와요. 예. 뉴스에서 맨날 뭐 호재 뭐 나오고 무슨 또 빨리 삽둔다 뭐 개척한다 예. 뭐 계속해서 개발 호재들 계획들을 후보들이 예. 언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호재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많이 경제를 살리겠다. 추경은 예. 얼마 하겠다. 벌써 지금 나오고 있죠. 돈 뿌리겠다고. 예. 벌써부터 뭐 미국에서는 금리 내린다고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럼 지금 시장에 악재라고 할 만한 게 과연 뭐가 있냐는 거죠. 트럼프. 트럼프는 약간 언론 플레이가 조금 네. 있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뭐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우리 광역시에서도 분위기가 울산, 뭐 대전, 지금 세종까지 얼마 전에 왔죠. 예. 또 하면서 지금 부산의 웬만한 도시들은 조금 하락 바닥을 다 찍고 어떤 상승 기조의 흐름이 서서히 스물스물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인간이고 놓칠 수 있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듯이 아무리 제가 분석을 많이 해도 또 부정적인 다른 어떤 팩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7점 카페에 또 올렸는데 신청자 있습니까? 시청자가 네. 두 분 있었어요. 아. 오 있었네요. 예. 어. 근데 그분들이 유주택자. 하랑 하락론자였다가 소장님 저는 하락론자였는데 최근에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소장님 팬으로서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집을 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방송을 빌어서 또 저희 방송에 한번 참석해 주시기 또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분이 또 더 계셨어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좀 따로 개인 톡을 해봤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무주택자 원래 무주택자 하락론자였다가 예. 무주택자였다가 이제 최근에 집을 사신 분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스타디 업체들 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전국의 여러 군데 유명한 많죠? 네임들도 예. 있죠. 아 많죠. 서울 업체란 말이에요. 예. 그게 부산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음. 서울에 가서 이제 수강료를 내고 이제 수업을 받았다가 그 인사이트로 부산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놓쳐왔다라는 거죠. 아. 그래갖고 제 방송 보고 예. 이제 매수를 하게 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었냐 아니면 좀 더 빨리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특별 게스트로 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야 박수. 출연 안 하신다는 거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또 신상은 절대 비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에 화면에 어떤 뒷모습만 조금 일부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최근에 이제 집을 또 매수도 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매수하게 됐는지. 결혼 시기랑 맞물리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은 스터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 되었고 부산에는 잘 없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곳에도 가서 이제 불인이다 보니까 공부도 해보고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료 회원 결제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니까. 그렇지. 그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한 데니까 이제 네.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가보려고 해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부동산들도 결국 집 팔아먹으려는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았었고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 스터디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의료는 한 40~50만 원씩 또 지불해가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섹션에 그렇게 뭐 그런 건가? 조언을
해가지고 스터디원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많이 해봤는데 부가 있고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저보다 연차가 한 3년 정도 더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그래서 팀장님은 집을 샀냐? 아니요, 저는 좋은 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 3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팀장은 지금 매월 뭐 유료 결제를 계속 하면서 지금 3년을 계속 이어져 왔는 거네요. 형도 보고 싶다. 근데 그게 그렇게 3년 동안 그러니까 공부를 하랑군인가 아니요? 그쯤 되면 이제 하랑군이 있으니까 기다리려고 이제. 아니 진짜 좋은 거를 3년이면 이미 저점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한 곳을 보는 것보다 두 군데를 알면 선택지도 많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두 군데 공부한 것보다 10군데 공부하면 더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걸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알면은 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강 소장님 이렇게 또 보고 하면서 강의도 따로 하시는 것도 들어보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강의 또 수강했는데 그래서 프로 수강 넣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모 업체 뭐 B 업체에서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실전 투자자잖아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물어보니 조금 기가 차는 어떤 것을 좀 가르쳐줬다 하던데. 투자로 해가지고 전세가율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상일 때, 80% 이상일 때, 혹은 갭 5천만 원 이하일 때. 공식이 있네. 공식. 서강도 많이 다녀봤고요. 여기 말고 시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부산 말고 다른 쪽으로 네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가도 약간 치사하게 보는 눈빛. 갭 5천만 원으로 사러 왔다고 하니까 어디서 실제로 또 살라고 온 사람 어디서 학습되어서 왔구나. 이제 저도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느껴지죠? 많이 오거든요. 느껴요. 그래서 스타드 하러 와셨네요 하고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뭐 알려주고 그냥 보내요. 어차피 계약할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국의 평균 전세가율들을 싹 다 훑어봤었거든요. 전국에 그걸 보다 보니 부산의 평균 전세가율이 80% 됐던 적이 손에 없습니다. 광역시 뭐 이런 데는 70%대가 한 번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수동은 더 없었고 50%대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부산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부산에 집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쪽의 업체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집을 고르는 기준이나 내 집 마련보다는 어떤 투자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네요 보니까. 좀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저희 카오 소장 방송만 봐도 일단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지 말고 내 집 한 채부터 매수하고 매도까지 이 완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부터 투자를 논해봐야 되는 거지. 이때부터 벌써 공식화돼가지고 전세가율 얼마에 갭 얼마까지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그 고결한 그 명의를 투자에 어떤 짤짤이에 이렇게 또 쓴다라는 것을 난 사실 좀 그거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들어봤을 때 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사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팀장이 있고 조직 체계가 따로 있는 겁니까?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우리 이렇게 팀원도 있고 그 위에 또 광역시별 팀장도 있고 그 위에 팀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부장도 있네요. 그러면 끝까지 아무도 못했는데 그렇던 걸로 시장이 제가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고 그때 몇 년도 온 거예요? 오를 때인가요? 그때 22년쯤이었어요. 한참 시장 안 좋을 때 그래서 주변에 왔던 분들 보면은 연령대가 저처럼 젊은 분들도 있고 40대 중반의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물려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상품이 있어요? 사고 싶은 매물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텍스트로 보내주면은 그날 밤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는 별로고 이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있는데 5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른 거를 비교 분석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보내면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이게 몇십억짜리 아니면 몇 억짜리가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임남이는 5만 원 좀 바로 해주는데. 나는 그냥 마음만 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책임 안 질 거예요. 책임 안 지고 그냥 마음만 줘도 이게 나을 것 같으면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죠. 진짜 아니 잠깐만 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좀 어때요? 아니,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저 그 방송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도? 굉장히 구독을 좋아하고 원래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어느 정도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허와 씨는 가리면서 보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크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에 대해서 답을 조금 주기에는 어려움이 그렇죠. 있지 않았나.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를 추가 구매를 그렇죠. 유료 결제를 계속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우리는 걸러서 보잖아요, 사실. 아, 이건 좀 네. 심하네. 또 걸러서 또 들을 거 별로 사실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런 본인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클릭하면서 유료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들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요. 일단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부터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가 근로소득이 기반된 내 체력에 기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그 안을 ABC 플랜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타이밍적으로만 너무 해석한다. 근데 그 타이밍이 계속 안 오니까 유료 결제, 추가 결제를 계속 유도했더라. 저는 이 무료 상담하게 되면은 그냥 그게 내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뭐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덜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이런 고액으로 이런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있었구나. 와, 그거 듣고 좀 제가 좀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좀 싶더라고요. 저희는 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갭을 5천만 원, 7천만 원 하다 보면은 저희가 컨택할 수 있는 매물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구축 아파트, 못난이 짤짤이밖에 안 되죠. 그렇죠. 지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팀으로 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하다가 이제 그만뒀었고요.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놓은 상태고 잘해보려고 공부했는데 볼 수 있는 매물들이 그거다 보니까 사람도 들 때도 있었고요. 조금 더 카오 선생님을 빨리 봤었습니다. 사실은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좀 막막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움에 돈을 안 아끼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매물을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점은 좋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조금 약간 상업화 돼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일반론들만 또 더 많이 그럴 수 해요. 있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훈련이 돼서 오냐면요. 저희 손님 중에 보면 소장님 그래도 학군지 아닙니까? 자기가 답 정도로 와요. 소장님 그래서 사직동에 홈타운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군의 지방은 무조건 뭐 미만 잡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 움직이는 시장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르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방금 같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2020년도, 2021년도 입주장 때 상승했던 그 단지가 지금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아니면 지금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아이라 지금 하는 게 타이밍이다. 그런 어떤 각계마다 단지마다 지역마다 흐름이 다 다르고 또 내가 매수인이 살 수 있는 그 체력마다 그 솔루션이 다 다른데 그걸 일반화 평균화해가지고 그냥 광역시는 학군지 끝 바다 보이고 광안대교도 나오는 역세권 있는 거 사세요. 예. 이거랑 대부분 수강생들이 서울 또는 경기도 수도권 사람들이다 보니까 강의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예시가 다 수도권들이었고요. 수도권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에 이제 그거 돼 있으면은 이제 지방에 부산에 있는 그 내용들은 자세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 유명한 유튜버들 지방 이렇게 전망할 잘못 때 말할 때도 들어보면 있고, 예. 사실 조금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도 구도 좀 좀 많이, 많이 많이 있고, 예.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울 수 있네요. 지금은 또 좋은 결과, 좋은 선택을 해서 다행히 또 내 집 마련을 또 했다라는 거. 집을 사셨습니까? 예. 그거 카오 선생님 덕분에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시들은 똑같이 수도권처럼 적용하면 돼요. 근데 부산만큼은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제가 제 방송에서 말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부산 오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형편일률적인 급지마다 이렇게 반응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닌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한번 뭐 이번에도 해수동이 아니고 수해동으로 오고 그죠. 부산 투자를 염두에 두시거나 부산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네임드 강의도 좋지만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또 많습니다, 그죠? 네. 참고해서 그리고 또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부산 기반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괜찮겠어요. 좌표 찍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예. 아 그런 거 해라고 네.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진짜 그렇죠. 뭐 예.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잘 알긴 하죠, 사실. 실질적으로. 예. 사실 그런 업체보다는 내가 실력을 하나하나 충분히 배워가면서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이 카오 소장 갈론갈 시리즈만 봐도 이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집을 매수했지만 이 다음번에 집을 매수하거나 주변에 무주택인
친구들을 보면은 이걸 소개해줘도 되겠구나 싶은 게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저는 강추입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또 맞죠? 우리 네. 정례해서 이렇게 계속 시황도 읊어내고 또 게스트 초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토크 방송. 네. 우리 저번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늘 방송 또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벌써 다음 게스트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또 다른 업체에서 예. 고점이 물려가지고 지방 분양권에 지금 물려서 마이너스 한 1억 3천 정도가 손실이 생긴 그 게스트는 다음 모임에서 게스트를 모셔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예. 집에 갑시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어. 분양권 마이너스 1억 3천이면 분양권요? 어디 있죠? 어디 쪽이요? 지방이 지방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거제도. 거제도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듣기 치고 마이너스. 나 어딘지 알겠다 벌써. 우리 어딘지 알죠? 야, 지금 서울에 2022년 말에 2023년 초에 들어갔던 투자자들 지금 요번에 토호제 풀리면서 수도권까지 탁 한 번 더 갔다가 예. 그다음 다 팔았거든. 팔고 남은 사람들. 그렇지. 그 유동성이 지금 대구 갈 거냐 부산 갈 거냐 이 눈치 보고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대구 저번 주도 갔다 오고 네. 면밀히 보고 있다. 한 2, 3억 정도 투자금이면은 대구 가고 네. 조금 투자금 높다 하면은 부산 1급지 A급 사라. 와 재밌겠다. 야, 이거 찍고 있으면 되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카카오 소장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